오늘 함께 나누는 희망의 소식은 전립선암 환우분의 사연입니다. 현재는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올해 60대이신 분이세요. 저희 성나수와는 2019년 12월 12일 첫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분께서 전립선암을 발견하게 된 계기는 2019년 당시 56세이셨어요. 그런데 피검사에서 PSA 수치가 높아져 병원 검사를 하게 되었고 최종 전립선암 초기로 진단받으셨습니다. 이때 당시 전립선암 수치 PSA는 4.8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전립선 특이 항원, 즉 전립선암 수치 PSA가 4.0 이하가 정상인 걸로 알고 계시죠? 보통 4.0에 넘는다면 전립선 질환 혹은 전립선암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사실은 환우분의 나이, PSA 밀도, PSA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나이에 따른 전립선암 정상 수치 범위는요. 50에서 54세 이하는 3.0 이하, 65세에서 69세는 3.5 이하, 70세 이상일 경우 4.0 이하인 경우 정상으로 판단합니다. 전립선암 진단 후 많은 분들이 수술을 받게 되시죠. 그런데 모든 남자 환우분들이 수술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의외로 수술을 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요실금 때문이에요. 현대의학적으로 전립선암 수술 방법 기술도 많이 발전해 왔어요. 하지만 실제 수술 받으신 전립선암 환우분들 중에서 요실금을 호시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환우분 역시 50대 후반의 나이에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요실금, 물론 전립선암 수술 후 모든 분들이 요실금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이 요실금에 대한 우려로 수술을 원치 않으셨어요. 대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며 추적 관찰하기를 원하셨죠.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 이르면 그때 수술해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수술하지 않고 추적 관찰만 하는 것은 정말 신중하셔야 돼요. 이 점을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환우분은 매우 까다로운 성격을 가지고 계시고 본인이 한번 결정하면 철저한 관리로 집중하시는 분이세요. 인터넷에 보면 암 환자가 사용하는 그릇 혹은 요리 기구에서 쇠그릇이 안 좋다는 글을 보시고 최대한 유리, 도자기 그릇을 사용하셨고요. 먹는 물병조차도 신경을 쓰셨어요. 요즘은 그릇을 만든 기술도 많이 발전해서 반드시 쇠 그릇이 좋지 않다, 이것은 아닙니다. 혈액검사 PSA상 전립선암 진단을 받으셨을 뿐 그 외에 특별히 불편해하시는 증상 등은 없으셨어요. 식사도 운동도 모두 활동하시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셨습니다. 3개월 후인 2020년 3월 11일 MRI 검사를 받으셨는데요. MRI 검사 결과에서는 암세포가 전부 사라져 안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직 검사는 의미 없어서 하지 않으셨고요. 이 전립선 MRI 검사는 1년에 한 번씩, PSA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하고 전립선 비대증 약만 처방받으셔서 꾸준히 복용하셨어요. 이때 PSA는 4.1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수술을 계속해서 받으실 것을 환우분에게 이야기해 환우분께서 수술에 대한 것은 계속 고민과 걱정을 하셨어요. 또한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고민을 하셨었는데 이 검사를 받으실 때 통증 등 여러 이유로 다른 병원에서 전립선암 검사를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분께서 하신 음식 식사 부분은 육류 고기가 좋지 않다는 정보에 쇠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육류는 일체 드시지 않고요. 대신 양배추,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가와 채소와 함께 미역,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 그리고 암에 좋지 않다고 알려진 음식들을 철저히 먹지 않는 음식, 식사로 평소 관리를 하셨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다 과일에 있는 당이 암세포를 키운다, 혹은 굶으면 암세포가 죽는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이분께서 과일조차도 드시지 않으셨어요. 이와 같은 것은 정말 우리 암 환자분들이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경우죠. 우리 건강한 세포에도 당 성분은 꼭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야채 과일에 있는 다른 좋은 항암 성분, 항산화 성분들을 섭취하는 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분께 과일이 문제가 아니라, 과일에 있는 당이 문제가 아니라 과하게 먹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골고루 잘 드시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었습니다. 환우분은 걷기 운동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평발이셔서 많이 걷게 되면 발이 아프고 부으셔서 직장에 출퇴근하실 때 몇 정거장 미리 내려서 20분 정도씩 걷기 운동을 하시고요. 주말에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골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물어보세요. 전립선암 환자는 자전거를 타면 안 되나요? 자전거가 전립선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맞기는 해요. 자전거 안장이 전립선이 있는 회음부를 압박해서 혈액순환에 지장을 줄 수 있고요. 오랫동안 자전거를 타면 전립선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는 모든 사람이 전립선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란 사실, 회음부 압박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것이 전립선 암이나 전립선 비대증을 더 악화시키거나 발생 위험이 높다란 명확한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없다는 것이 의학계의 결과입니다. 단 전립선 영우 경우는요, 열림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전립선 질환이 있으신데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시는 환우분은 회음부 압박을 주지 않는 바람도 잘 통하는 안장을 이용해서 자전거 타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암 수술을 받으신 경우는 3개월 동안은 자전거는 조심해야만 가능한 삼가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단지 전립선 염이 있으신 경우는 자전거는 삼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상라스 차가버섯 희망의 주인공이신 이분은요, 하루에 약 40분 정도 자전거를 타셨어요. 참고로 전립선암 환우분들에게 가장 효과가 뛰어난 운동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7시에서 11시 사이에 운동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기적인 MRI 검사에서 우리 환우분은 전립선암에 암이 보이지 않고 잘 관리되셨고요. 첫 암 진단 후 보험회사에서 암 진단 보험금 때문에 좀 사실 분쟁도 있으셨어요. 하지만 전립선암 최종 진단으로 정상적으로 진단금도 받으셨습니다. 이분께서 2019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꾸준하게 MRI 검사를 받고 계시고 암도 발견되지 않고 전립선암 재발도 없으시고요. PSA 수치는 현재 4.0 내외에서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다.